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역시 증가했는데요. 여기 지역민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체감형 생활 행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이 사람.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싶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되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실수요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화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런 제안을 이제 방안을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실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인지도 좀 궁금해요. 7월 달이 재산세 고지서가 주민에게 도달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만요. 네. 하루에 평균 1,000통씩 항의 또 하소연하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은 헤드셋 끼고 꼭 콜센터처럼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내가 한 집에서 30년 동안 살은 은퇴자인데 이제 재산세가 이렇게 폭증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또 25평 집에서 사는데 우리 아직 아이들은 취업을 못해서 원래 7월 달 재산세분은 카드로 긁었는데 네. 9월 달은 어떡하나 이런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네. 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하면은 재해 등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구민들의 재산세를 최대한 50% 감경할 수 있다라는 네. 규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도요. 예. 각 구청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경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그때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각 구청에서 한 구청에서 시작하니까 거의 서울시의 대부분의 구청들이 따라한 조치였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 총리가 정부에서도 이제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정부에서도 오는 10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얼마를 깎아주느냐를 가지고도 이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행하겠다 얘기하셨고 총리께서는 시가로 네. 5, 6억 기준으로 감행하겠다고 하셨고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날 공시 가격 9억 미만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기준을 하루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언제 할지 10월 달에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달에 하면서 7월, 9월에 납부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그 환급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에 해 주겠다는 건지 그 시기와 규모를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서초구청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고 재선까지 현재 7년째 서초구의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해왔던 일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 기자를 처음에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부시장, 교수, NGO 활동 등 정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구청장으로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교편도 잡았고 NGO도 했고 기자도 했고 청와대 비서관도 했는데요. 서울시의 이 최초의 여성부시장 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내면서 정무부시장은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교류를 하는 게 또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구청장님들의 능력과 퍼포먼스에 따라서 각 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제가 꿈에 그리는 서울시를 서초구에서 한번 테스트베드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말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어서 도전하게 네.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그 해외에서 입국한 서초구 주민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가 생활 밀착형 행정가다. 이런 수식어가 이제 따라붙으시는데 행정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구청장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아주 크게 숲도 보고 아주 네. 작게 나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1도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냐 하면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 1도를 더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정책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할 때도 그 1도시의 정성을 들여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리풀 원두막이라고요. 네. 한여름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보면은 너무 지치거든요. 예. 이 햇빛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늘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주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다른 자치구에서 왜 서초구는 이게 있는데 없냐. 또 다른 시도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도로법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그늘막을 할 때는 서초구를 표준으로 하라 이런 예. 이제 지시사항도 내려가고 했는데요. 그 녹색의 그 네, 파라솔 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게 이제 서초구에서 처음에 네, 시작했는데 예. 처음에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네, 서울시가 반대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규 택지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서초구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그리고 이제 국립외교원 부지가 포함이 됐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지자체장까지 나서서 너무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아니냐면서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아직 아주 신중하게 예. 아직 제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외교원 부지 또 서초구에 있는 조달청 부지는 교통 영향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좀 봐야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 부지 바로 옆에 정보사 부지가 있는데 네.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느냐 마느냐 갖고 20년 동안 실갱이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좀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안 짓는다 하고 민간에 매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어느 날 갑자기 주택이 1000호, 600호 뭐 이렇게 들어선다 하면은 주민들이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공공 재건축 방안이잖아요. 공공 재건축 정부가 추진하는 이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하신다면? 네. 공공 이제 주도 고밀도 재건축이잖아요. 네네. 이것을 정부가 발표하고 난 후에 우리 서초구에 60개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에 다 여쭤봤어요. 참여하시겠느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근데 뭐냐? 정부가 공공주도하는 심정을 이해를 하지만 공공주도와 함께 민간주도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마음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민간주도했을 때 시장이 너무 또 일부에 과열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특수계층에 또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250에서 300 정도의 용적률을 500으로 올려줬을 때 그러면 초과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은 강남, 강북 상생기금이라는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게 하지 않고 네. 기금화해서 그것을 강북을 매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인프라 조성에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정부에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6년 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화를 꾸준히 이제 추진해 오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왜 서초구청에서 추진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총 6.8km인데요. 네. 이 도로 폭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40m고요. 네. 양쪽에 시설 녹지가 30m씩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 전체가 약 20만 평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쪽에 차가 다니는 40m는 아주 멋진 친환경 네. 공원으로 만들고요. 양쪽의 시설 녹지에는 7층 규모의 20평짜리 네. 주택을 지으면 한 5,000호 이상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땅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건물만 분양을 하고 모기지로 하면 아주 청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 집 주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동그란 터널 보이시죠? 네. 제일 밑에는 우리가 터널 뚫는데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터널의 제일 밑에는 지방에서 강북으로 가는 차량을 바로 뽑아주고요. 아, 예, 예. 그다음 터널의 위에 상단부에는 지방에서 강남권으로 오는 차를 뽑아줍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휴먼웨이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여기는 막 다니고 여기는 이제 일반 강남권의 도로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터널과 한 개의 또 일반 터널, 그 위에는 공원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도로 지하가 많이 시행이 돼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효과를 본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이 관심을 갖고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지하 터널을 뚫은 데를 돌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의 빅딕이라고 네. 이 보스턴 시내 한가운데를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걸 지하화하면서 윗부분을 상부를 공원으로 했는데 네. 보스턴이 너무 멋진 도시가 됐죠. 그 마드리드에 가면요, 네. M30라고 이렇게 순환하는 도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명소가 돼서 네. 각 나라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벤치마킹하러 가서 보고요. 음. 그다음에 프랑스의 A86이라는 환상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지하로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터널형으로 했습니다. 네. 일본에도 있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하면은 이제 강북 개발은 뒤처지는데 강남만 너무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뵙고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네네. 일부에 강남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남는 잉여 자금 2, 3조 원을 네. 강북 개발에 쓰자. 예. 근데 예를 들어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지금 서울역에서 쭉 하면은 구로역까지거든요. 이게 10km인데 이것을 지하화하는데 남는 재원 2, 3조 원을 여기 써서 패키지 개발을 하면 강남도 좋아지고 강북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이 경부 철도뿐만 아니라 또 동부간선 지하 사업에도 또 예. 재원을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강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강남북이 상생하는 그래서 서울이 더 멋지고 국제 네.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중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네. 혹시 얼마 전에 잠수교가 물이 불었을 때 외국 유학생 5명이 거기 갇혀 있다가 구조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 서초구에 네. 관제센터에서 서초구에 있는 지능형 CCTV가 3,3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구조가 됐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서 주민이나 시민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로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여기 방역은 잘 돼 있는지 또 이게 미세먼지가 괜찮은지 또 하물며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요. 또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IoT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네. 또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게 저희들이 안심 인증을 해주는 그린 서초 프로젝트가 지금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막 두 남매가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는 네네, 장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네. 가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이렇게 음식 주문한 거 잘 모르시잖아요. 서초구에는 그걸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1대1로 내 지금 수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AI하고 같이 해서 제 수준을 맞추고 이런 디지털 복지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초구청이 앞서가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요.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서초구와 함께 서울 전체가 이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